안녕하십니까. 전세 대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이 지금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뭐 학군이 좋은 뭐 대치동이라던가 이 일산 같은 경우에 뭐 일산 동구 백마마을 같은 경우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사교육 학군이 이런 데는 뭐 더더욱 전세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부에서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을,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펼친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펼쳤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차 3법 개정인데 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로 전전해서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인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오히려 전세난을 더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산 백마마을 중점으로 한 12가지 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 판을 치는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창릉 3기 신도시 분양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거 자격을 일단 얻게 되면 이 고양시에 배정된 30%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분양권을 노리고 전세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 30% 1순위 배정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수요가 왜 이렇게 많냐면 2순위 경기도 20%, 3순위 나머지 서울, 인천 이 50%나 되는데 나머지 경기도와 서울, 인천 그 20%, 50%에 해당되는 거기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에 거주하는 고향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그 경쟁률은 20대 1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분양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향시에 와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본 분양에 앞서서 뭐 1년 거주하면 되니까 내년 사전 청약 지금 이제 이사하면 내년 사전 청약까지 기회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죠? 창릉 분양권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국에서 특히 뭐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 서울 사람들이 고양시에 가장 많이 집을 샀습니다. 그죠? 경기도 전 전역을 다 조사를 해봐도 이 고양시만큼 집을 많이 산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무래도 출퇴근을 고려했을 때도 이 경의선 라인 백마마을이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몰려온 거겠죠. 그리고 이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일단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동네에 해당되는 거죠. 이 일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전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10%밖에 공급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인데 그게 다 저처럼 뭐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이렇게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은 케이스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3단지, 4단지, 5단지에 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 전세 세입자도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를 2년 또 2 플러스 2니까 4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같은 놈이 있어야지만 전세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 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렸으니까 저도 팔기는 싫지만 이제 언젠가는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팔 생각은 없는데 글쎄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임대 사업자 뭐 8년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6년 남은 것 같은데 6년 뒤에 고민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간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줍니다.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현금 부자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억씩 현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딱 들어와서 사니까 이 집이 전세였는데 더 이상 전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2년 이상 직접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실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주인이 안 살았어도 됐잖아요. 뭐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도 나중에 재건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집주인한테 2년간 무려 2년간 와서 살라고 하니까 그 거주 여건도 좋지 않은 거기 가서 집주인이 살려고 하니까 진짜 참 난감할 겁니다, 그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 사람은 뭐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가도 실거주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전세였던 이 음마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돈 많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기는 싫고 그냥 공실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잠실을 비롯해서 거기 대치동 같은 경우에 내가 와서 실거주, 그러니까 주택 목적에 거주니까 와서 살지 않으면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동네는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봐도 뭐 4건 5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제 가난한 그 전세 세입자들이 그냥 안심하고 4년간 잘 살았으면 해서 만든 입법인데도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들어 사는 분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다음 한 번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 5%도 뭐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좋다면 못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면 그때 가서 왕창 올리겠죠, 그죠? 지금 새로 계약되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헬리오시티 아닙니까? 헬리오시티. 지금 전세가 비싸게 주고 들어간 데가 6억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2년 전쯤이죠. 근데 지금 새로 이제 전세 나오는 게 심한 것은 16억이랍니다. 아니 2년 사이에 14억이랍니다. 어떻게 8억을 벌어요? 8억을 벌어야만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지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계약갱신 청구한 사람 그냥 6억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 새로 들어가서 입주해야 될 사람 14억에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에 살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전세 대란을 부추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팩트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이 전세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서울 DFC 같은 경우는 300대 1이 넘어갔어요. 그 300명이 달리기를 해서 1등 해야만 들어가서 청약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299명한테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럼 언제까지 299명을 또 기다립니까? 3기 신도시도 보통 그 거주지 아니면 100대 1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쫙 달려서 한 명만 로또 분양을 받고 나머지는 또 개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로또 청약을 계속 희망 고문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건 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닉 바잉으로 어쩔 수 없이 30, 40대가 샀는데 그때까지 좀 3기 신도시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혜택 받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가점제로 만약에 분양가가 시행이 된다면 분양제가 시행이 된다면 가능성이 30대는 40대 초반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고 10년 이상 청약을 했어야 되고 부양가족은 3, 4명 이상 되어야만 하고 그래도 아마 떨어질걸요. 60점대 안 될걸요. 그러니까 패닉바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발 시장 원리에 맡겨서 그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옛날처럼 야 너네 팍팍 지어서 다만 이제 그 일정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만 일정 퍼센티지만 잘 공급하면 그냥 그 조합원들도 수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입을 옥죄다 보니까 90% 다시 회수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다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변에 지금 분양을 시행할 예정인 이 단지보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몇 퍼센트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70% 정도 분양한 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싸게 공급한 측면은 뭐 가난한 서민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혜택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따라 왜 장기 특별 공제라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를 이제 완화해 주는 거죠. 근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니까 한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쭉 10년 사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번째 양도세 감면 실거주가 2년이에요. 2년 가서 직접 살아야지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면 그 기간 동안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일산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그 얼마 전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32평도 있었고 27평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덕분에 그래도 근데 다 나갔어요. 지난주에만 4개가 거래됐거든요. 4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세 아예 물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 정부에서는 전세 대란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전세가를 올릴 거고 또 매매가까지 굉장히 급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 전세 대란이 심해지면 언제까지 가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아마 이 백마마을은 오를 거예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그 무한한 기간을 계속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지 말고 전세 대란 대책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전세 대란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요인에 대해서 12가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